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기 해체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소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난 김 지사는 당 중진들과 윤핵관에 대해 강한 어조로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인 위원장에게는 중진들이 시간을 끈다면 논개처럼 다 끌어안고 가라며 함께 물러날 각오로 혁신을 이루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고견을 듣겠다며 김태흠 충남지사를 찾은 자리. 김 지사는 공개된 30여 분 동안 지도부와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거론했는데 사실상 의원직을 그만하라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당과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비전을 내놓고 당을 재정비했어야 할 대표가 지난 1년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만 함몰돼 있었다며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가 초선이나 원외 인사들로 꾸려지고 대표가 꼬마 대장 노릇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냐고 지적했고 혁신을 정기국회 뒤로 미루자는 속도 조절로는 말이 안 된다며 중진들이 그때 가서 그만둘 사람들도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진석, 홍문표 등 충청권 다선 중진 의원들도 용퇴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애둘러 물러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진이라 하면은 충청도 따로 있고 어디 서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 어려울 때 희생과 헌신을 먼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 중진들이 혁신의 의견을 외면하면 논개처럼 끌어안고 가라고 말해 인 위원장에게 중진들과 함께 물러날 각오로 임하라는 압박용 메시지를 전했고 인 위원장은 많이 배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래 혁신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거다. 이걸 초심 잃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이제 좀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강한 소신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찰병원 신설과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첫 번째 관문인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교사들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조치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 조항이 삭제된 채 수정 발의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새 홈구장이 될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 시기가 수개월 미뤄질 전망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와 원자재값 인상 여파로 공사비와 기간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2025년 홈 개막전은 물론 시즌 내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조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첫 삽을 뗀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한밭 종합운동장에 있던 5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이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4월 완공 예정인 이곳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공사 비용에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착공 당시 1,617억 원이었던 총 공사 비용이 2,032억 원으로 불과 8개월 사이 4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교통 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결과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주차장 195면을 더 만드는 등 시비도 300억 원 넘게 추가됐습니다. 이외에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도 크게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완공 시기입니다.
공사 기간이 2025년 9월까지로 넉 달가량 늘어나면서 창단 40주년 첫 홈개막전을 새 야구장에서 치르려던 한화구단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최신 공법을 도입해 2025년 4월 완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새는 또 건설 기술이 발전을 해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기 단축이 저희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비용과 공사 기간에 당초부터 무리한 설계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00억 가까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대전시가 초기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공사비 급증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완공 시기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야구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대학교 제20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학과 김정겸 교수가 1순위로, 응용생물학과 임현섭 교수가 2순위로 선정됐습니다. 4명의 총장 후보가 나선 가운데 김 후보와 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득표 합계가 과반을 넘어 곧바로 결선이 진행됐으며 김 후보가 53%의 득표율을 보이며 47%를 얻은 임 후보에 앞서 1순위 임용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는 최종 총장 임용 후보자로서 교육부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결격 사유 등 이변이 없다면 1순위 후보자인 김정겸 후보가 임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범행을 계획하는 등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가졌고 재범 위험도 높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20대 남성 A씨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왜 칼로 찌른 겁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계획한 건가요?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의 원인이 아니었고 피해자 근무지를 미리 검색하고 휴대폰 번호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향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금은 약을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망상에서 빠져나온 듯 보이지만 범행 방법이나 동기, 결과를 감안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전교조 측은 사고 이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나 신원 확인 절차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흉기 난동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 상황을 일으켰을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교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예산군이 예산 부족 문제로 한 달 미뤄 지급하려던 아동수당을 예정대로 오는 25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긴급회의를 열고 관내 273명에 대한 아동수당 2,730만 원을 당초 다음 달 지급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군의회 추경 예산안 의결 전에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최근 관내 아동수당 대상자 2,353명 가운데 273명에게 만 8세 미만을 대상으로 매달 25일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다음 달 지급하겠다고 안내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의정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 있는 일과 아쉬웠던 일을 한 가지씩만 꼽아주시죠.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 굉장히 인상이 남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뒤에 넘치는 서울과 모자라는 지방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희 화두로 삼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하는 것이고요. 아쉬운 것은 타협과 합의의 정치 문화를 만들지 못했죠. 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 분산을 꾀하는 개헌을 했어야 되고요. 제도가 그냥 존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불출마 선언을 하실 때 거대 양당의 폐해를 말씀하시면서 다당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일당이 국회의 과반을 넘어버리면 서로 타협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국회가 기본적으로 다당제로 가서 일당도 다른 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제도 또는 상하 양원제가 돼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제 마지막 선거의 규칙, 선거법 개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선거 1년 전쯤에는 선거에 대한 규칙, 선거법 개정이 끝났어야죠. 근데 선거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어떤 때는 2달 전에 합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각에서는 의원님께서 중도적인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큰 자리를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민주당의 상임 고문입니다. 소위 험지에서 내리 6번을 당선된 민주의 정통파죠.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위원이고 서열로는 대통령 다음입니다. 입법과 행정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자리만 몰라도 어떤 권력과 관련되는 자리,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자리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자산도 꽤 있으셔서 지역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거나 헌신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24년간 의정 생활했던 국내의 인맥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국회에 새로운 의원들이 뽑히면 그분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내가 여의도를 떠나지만은 여야 또는 뭐 대통령실 모두의 인간적 관계라든가 깊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 5시 19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남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정차해 있던 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한국타이어 직원 3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 시동이 꺼져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버스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빵과 식재료를 실은 화물차 진입로를 막고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김정원 판사는 지난 2021년 9월 SPC 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해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노조 간부 3명에게는 징역 4에서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성과급 반납 등의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서부발전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본사 조직을 3본부 7처, 4실 32부서로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고 본사 정원을 382명에서 73% 수준인 278명으로 줄이는 대신 감축된 104명은 사업소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급 반납 대상을 1직급 이상에서 2직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희망퇴직자 위로금 마련을 위해 올해 2직급 이상 간부의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